자, 18페이지 지목 봅니다. 지목. 자, 이 지목은요, 시험에 매번 한 문제씩 시험에 출제가 돼요. 근데 이제 작년에 이제 지목이 이제 일부 이제 좀 추가되는 부분이 있었죠. 뭐 예를 야영장이 이제 유원지로 가고요. 그 다음에 뭐 그 고속버스 터미널, 그 다음에 그 여객 터미널, 그 다음에 뭐 항만 시설, 공항 시설, 잡종지, 요런 부분들이 이제 좀 약간의 이제 그 이제 용어상에 이렇게 바뀐 부분이 있었는데, 어찌됐든 이 지목 역시 기존의 기출문제를 통해서 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다 해결이 될 거예요. 풀면서 틀리고 틀린 거 확인하고 그렇게 그런 과정을 거치면 자연스럽게 지목에 대한 부분은 정리가 아마 될 겁니다. 자, 지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이 토지의 주된 무엇에 따라서,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서 무엇을 구분하고 종류를 구분합니다. 종류를 구분을 해가지고 지적 공부에 무엇 하는 것이다? 등록하는 거.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무엇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종류를 구분해서 이것을 지적 공부에 무엇을 하냐면 등록을 합니다. 등록부터 먼저 볼까요? 목도장 이렇게 외우시면 목도장. 여기서 목은 무엇이다? 여기서 목은 지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장은 지적 공부 중에 장자 들어가는 거. 지적 공부에 장자 들어가는 것은 토지대장하고 무엇이다? 임야 대장을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서 도는 도면입니다. 그러니까 도면이니까 지적도하고 무엇이 된다? 그렇죠. 지적도와 임야도가 됩니다. 자, 지목은 어디에 등록된다? 도장에 등록된다. 여기서 도는 무엇이다? 도면이고, 장은 무엇이냐면 토지대장, 임야대장인데 22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참고적으로 목도장, 축도장 이렇게 기억하십니다. 목도장, 축도장. 여기서 축은 축척이에요. 그러니까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 공부에는 무엇도 등록이 된다? 축척도 등록이 된다 이겁니다. 이때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에 우리가 지목이 등록이 됐을 때는요, 코드번호와 함께 정식 명칭으로 들어가고요. 즉 만약에 하천이면 코드번호가 17번이거든요. 당연히 정식 명칭은 무엇이다? 하천이 되는 거고요. 잡종지의 경우에는 코드번호가 28번이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에 지목을 등록할 때는 코드번호와 함께 정식 명칭으로 표기를 하고요. 도면에다 할 때는 코드번호도 아니고 정식 명칭도 아니고 부호로서 표기합니다. 부호로서 표기하는데 지목이 전체 28개예요. 28개 중에 24개의 경우에는 두문자로 표기를 하고, 나머지 4개에 대해서는 다른 지목과 충돌이 되기 때문에 차문자로 표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4개는 차장 1000원이다. 이렇게 차장 1000원, 차장 1000원. 4개의 지목은 다른 지목과 충돌이 돼요. 충돌이 되기 때문에 두문자를 쓰지 못하고 차문자를 쓰는 겁니다. 공장, 용지가 되고, 하천은 충돌이 되진 않아요. 하천은 다른 지목과 충돌이 되지 않지만 과거에 우리 내천자를 이제 도면에다 표기했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거고요. 원은 무엇이다? 유원지 이렇게 돼요. 차장 1000원, 이렇게 차장 1000원의 경우에는 두문자를 쓰지 못하고 차문자로 표기를 해야 된다는 것. 자, 용도에 따라서 하는데 만약에 성질이다, 형상에 따라서 한다,
그럼 다 틀립니다. 다 틀려요.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예요. 용도 지목이죠. 용도에 따라서 무엇을 구분한다? 종류를 구분한데 옛날에는 18개였어요. 18개에서 19개로 바뀌었고 21개로 바뀌고 24개로 바뀌었고 오늘날의 법정 지목은 전체 몇 개다? 법정 지목은 전체 28개의 법정 지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24개에서 28개로 넘어갈 때는 주차 창양이에요. 주차 창양 이렇게 여기서 주는 주유소용지고 주차장이고 창고용지고 양어장 이것이 2000년도 들어오면서 4개가 바로 무엇이 됐다? 신설 지목이다 이겁니다. 어떻게? 주, 차, 창, 양 이렇게 딱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지목이 이제 추가가 되는 거죠. 현재 지목은 몇 개가 되냐면 전체 28개의 법정 지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18페이지로 볼게요. 자, 이렇게 지목은 우리가 설정한다라고 하거든요. 바로 밑에 보시면 지목의 설정 원칙 나오죠. 18페이지 바로에. 자, 지목의 설정 원칙에는 지목을 설정하는 원칙은 우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무엇이라고 써있냐면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해라 이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1필 1목의 원칙이에요. 1필 1목의 원칙이다 이겁니다. 단식 지목주의 그거 아니에요. 단식 지목이 우리가 지목에는 단식 지목이 있고 복식 지목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단식 지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개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목을 설정하는 거고 복식 지목은 둘 이상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 단식 지목은 맞아요. 단식 지목은 맞는데 1필 1목의 원칙은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해라 그런 개념이야. 어떻게 용도를 가지고. 두 번째, 어떤 한 필지를 둘 이상의 용도로 우리가 사용하더라도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설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걸 무엇이라고 하냐면 주지목 추종의 원칙. 주지목 추종의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 지목은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어떤 토지를 일시적인 용도로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지목은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것을 일시변경 불변의 법칙. 불변의 법칙이다. 영속성의 원칙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영속성의 원칙이다 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가 택지개발 사업을 준공을 하게 되면요. 미리 지목을 대로할 수 있어요. 택지개발 사업을 했다. 택지개발 조성사업이 준공이 되면 미리 지목을 무엇을 할 수 있다? 대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사용 목적 추종의 원칙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법에 이렇게 4가지의 설정 원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요거 세 번째 거 조심하시면 되죠.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바꿀 수 없는데 있다라고 하면 틀린 거고요. 1필지를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한다 하더라도 지목은 주된 용도로 해야 된다라는 거. 그죠? 1필지를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을 때는 지목은 어떻게 설정하자? 주된 용도에 따라서 설정을 하자 이겁니다. 자, 우리나라 법정 지목은 전체 몇 가지가 있냐면 28개의 법정 지목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배우시면 돼요. 전, 답, 과, 목, 임, 광, 염대. 전답 과목 임광염대 장학차주 창도철제 창도 철제 천구 유양 수공채원 종사 묘 자, 이렇게 전체 28개의 지목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번 요약 과정에서는 법정 지목 28개는 넘어가고요. 여러분들이 기본 과정이라든지 개념 완성 쪽에서 제가 설명한 게 있으니까 거기에서 법정 지목에 대한 28개의 지목
꼭 들으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부분에 지목 부분은 법조문에 있는 내용 써놨기 때문에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몇 가지만 체크해서 보면은 차, 장, 천, 원 이렇게 네 개는 무엇이다? 두 문자를 쓰지 않고 차 문자를 쓰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여기서 요거 기억하셔야 돼. 바로 뒤에 나오는데 28개의 두 문자 또는 차 문자를 가지고 이거를 사용할 수 있어요. 천수, 유학, 철도, 구제. 천수, 유학, 철도, 구제. 8개죠. 여기서 천은 무엇이다? 하천, 수도용지, 유지, 학교용지, 철도용지, 도로, 국어, 제방. 이것은 3개의 우리가 앞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3군데에서 써먹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어디에서 써먹을 수 있느냐? 요 3개는 어디에서 써먹을 수 있느냐? 여기서. 우리가 분할, 바로 뒤에 나오는데 분할을 했을 때 이렇게 토지에 건축물이 있을 때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건축물에 걸려서는 안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8개입니다. 즉 공공사업 등으로 인해서 8개의 지목으로 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무엇 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분할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토지를 분할할 때는 지상에 뭐를 설치해라? 지상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고 지상에 경계점 표지를 무엇하고 설치하고 분할할 수 있는데 여기에도 8개 지목이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토지가 이동이 되면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토지 소유자를 대위해서 제3자가 대위해서 할 수 있거든. 대위 신청. 대위 신청할 수 있는데 사업의 시행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는데 거기도 뭐가 들어가요? 8개의 지목이 들어가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천수가 유학 가서 철도를 구제하고 공장을 차렸다. 이렇게 11개가 되면은 합병 신청의 의무 규정이에요. 요 11개의 지목에 있어서는 합병 신청에 무엇을 의무 규정이더라. 합병 신청을 하도록 의무 사항이더라 이겁니다. 며칠 이내 해야 되는 60일 이내. 60일 이내 해야 되는 의무 사항이더라 이렇게 보시죠. 천수, 유학, 철도, 구제, 공장체 이렇게. 자, 여기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기존에 있는 강의를 꼭 들으시고요. 법정지문 28개까지 정리를 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경계 봅니다. 쭉 넘겨서 22페이지에 무엇을 본다? 경계. 역시 경계도 해마다 시험에 한 문항씩 출제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뭐 요약집에도 간단하게 나와 있듯이 경계 자체는 상당히 이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딱 중요한 부분만 딱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경계 봅니다. 경계는 우리가 무엇을 경계라고 할까요? 경계라고 하는 것은 요게 경계죠. 경계점. 이 경계점 간을 어떻게 직선으로 경계점 간을 직선으로 무엇을 해서 연결을 해가지고 이것을 어디에다가 지적 공부에 무엇을 한다?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하더라 이겁니다. 요게 중요해요. 경계점 간을 직선으로. 근데 여기 뭐라고 나오면 곡선이다 그럼 당연히 틀리겠죠. 그리고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데 우리가 지적에서의 경계는 도상 경계를 얘기하더라. 아시겠죠? 도면상의 경계다라고 보는 거죠. 도상 경계다. 이것이 지상 경계다 그럼 틀린 거죠. 지상 경계는 민법상의 경계를 의미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나오면 틀립니다. 지적에서의 경계는 무슨 경계? 도상 경계. 그럼 여기서 지적 공부에 등록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어디에 등록이 되냐면 지적도라든지 어디에? 지적도라든지 임야도에만 등록이 되더라 이겁니다.
매번 이 부분 이제 설명할 때 제가 말씀드리는데 경계와 경계점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경계는 어디에만 등록이 될까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틀립니다. 경계는 지적도와 임야도에만 등록이 되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등록이 안 됩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등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경계는 어디에만 등록이 된다? 지적도와 임야도에만 등록이 되고요. 여기서 경계점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여기서의 경계점이라고 하는 것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이에요. 이게 바로 무엇이다? 경계점이 되는 거죠. 선의 굴곡점.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을 무엇이라 한다? 경계점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은 지적도라든지 임야도상에서 지적도와 임야도상에서 어떻게 표시를 해요? 지적도와 임야도에서 도해의 형태로서 나타냅니다. 도해 형태로서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도면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면 그림으로써 이렇게 도해 형태로서 나타낸다라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상에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상에서 좌표의 형태로서 나타내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경계점이다 라고 얘기하죠. 즉 이렇게 x와 y로서 이렇게 경계점을 x와 y 좌표의 형태로서 이렇게 표시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경계점의 정의가 되는 겁니다. 경계점의 어떤 정의에서 경계의 정의에서 다양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은 끄집어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경계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상경계 기준. 이 부분이 경계에서는 가장 출제가 많이 되고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지상경계 설정 기준 1번부터 5번까지 나와 있죠. 자, 이거 보면은요. 이렇게 바닷가를 가게 되면 해면이 있더라. 이렇게 바닷물이 이렇게 존재하더라. 그랬을 때는 이 물이 가장 높게 올라왔을 때, 해수면이 가장 높게 올라왔을 때가 바로 지상경계 기준이 되는 거죠. 이것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해면에 접하면 최대 무엇이다? 최대 만조위가 되는 거고 수면에 접하게 되면 최대 만수위가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항상 이 부분이 시험에 항상 어떻게 나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시험에 평균 해수면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평균 해수면이다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이 부분은 틀린 지문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산이 이렇게 있으면 도로를 개설하다 보면은 이렇게 도로를 만들 수 없으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흙을 깎는 걸 절토, 쌓는 걸 성토라고 하죠. 그럼 이 부분은 절토부란 말이죠. 절토부는 흙을 깎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절토부일 때 여기가 경계가 되는 거예요. 하단이고 상단이면 절토부일 때는 무엇이 된다? 그 상단 부분이 지상 경계가 되는 거고요. 어떠한 필지가 이렇게 두 필지가 있는데 여기 있는 필지와 요 있는 차이가 높낮이의 차이가 없어요. 높낮이의 차이가 없으면 구조물의 무엇이다? 구조물의 중앙 부분이 지상 경계 기준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높낮이의 차이가 있다. 요 필지와 요 필지에는 높낮이의 차이가 있죠. 높낮이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무엇이 된다? 하단 부분이 요 상단 하단이 바로 무엇이 되냐면 지상 경계 기준이 되더라 이겁니다. 아시겠죠? 높낮이의 차이가 있다, 없다 그 차이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바다에 제방을 딱 쌓았어요. 이렇게 제방을 쌓아서 제방이 토지에 이렇게 편입이 됩니다. 제방을 이렇게 쌓은 거죠. 그랬을 때는 이 부분을 우리가 어깨라고 하는데 이때는 어디가 기준이 되는 거냐면은 이 바깥쪽 부분. 이 바깥쪽 어깨 부분이 바로 무엇이 된다? 지상 경계 기준이 되더라 이겁니다. 자, 다시 제방 하면
답이 뭐예요? 바깥쪽 어깨. 해면을 접했다, 수면을 접했다, 최대 만조위, 최대 만수위. 절토부는 상단. 높낮이의 차이가 없으면 구조물의 중앙. 있으면 무엇이다? 하단.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체크. 22페이지 맨 하단 부분에 절토부일 때는 상단이고 높낮이의 차이가 없으면 중앙이고 있을 때는 하단이죠. 이 세 개의 경우에는 이 세 개는 예외 규정이 있더라 이겁니다. 즉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하자? 소유권의 범위에 따르자 이겁니다.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소유권의 범위에 따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소유자가 다르다 그럼 상단 그럼 틀려요. 소유자가 다르다 중앙 그럼 틀립니다. 소유권의 범위에 따라서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의 우리가 위치 표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치 표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 되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표시할까요? 오른쪽 페이지 어떻게 표시할까요? 즉 지상 경계에다가 어떻게 표시를 할까요? 돈이 있으면 담장을 설치할 수도 있고요. 뚝을 설치할 수도 있고 담장을 설치할 수도 있고 울타리도 설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니면 경계점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게 1번이에요. 토지의 지상 경계는 뚝, 담장, 그 밖에 구역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지를 등으로 표시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지적 확정 측량의 경계는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결정하되 공사가 완료된 현황이 사업계획도와 다를 경우에는 시행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상 경계점 등록부라는 게 나오죠. 자, 역시 지상 경계점 등록부 지적 공부는 아니에요. 자, 여기서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지적 공부 일단은 첫 번째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지적 공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얘가 들어가면 안 돼요. 이렇게 여기다 할까요? 얘하고 지상 경계점 등록부하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하고는 지상 경계점 등록부하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다릅니다. 같지 않습니다. 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공부할 때 지상 경계점 등록부가 들어갈 자리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들어가면 안 되고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들어갈 자리에 지상 경계점 등록부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 얘는 지적 공부 아니지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이것은 지적 공부에 얘는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두 번째,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누가 작성하고 관리할 것이냐? 당연히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누가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언제 작성해요? 토지가 이동이 됐을 때. 토지에 무엇이 발생을 했다? 토지의 이동으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경계가 결정이 되면 새로운 경계가 결정이 되면 이때 소관청은 무엇을 작성한다?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해서 관리하는데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해서 관리한다. 그럼 틀리죠. 그러면 네 번째, 이러한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는 어떠한 내용들을 등록하고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시험에 출제 빈도가 어때요?
이 부분이 가장 출제 빈도가 높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 교재에도 6가지 정도 5번까지 나와 있죠.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토지 표시를 가지고 자, 토지 표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일단 면적은 등록이 안 되죠. 그리고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기타적인 내용들은 소유자라든지 기타적인 내용은 등록이 안 돼요. 여기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경계를 경계점으로 바꿔놔봐. 이렇게 경계점으로 바꿔놓으면 사진 찍어서 관리해요. 사진 파일, 경계점에 무엇? 사진 파일, 위치 설명도, 그 다음에 경계점의 표지의 종류, 경계점 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의 위치, 그 다음에 경계점의 무엇? 여기다 쓸까요? 경계점의 무엇? 좌표. 근데 여기서 좌표에서 핵심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경계점을 다 좌표로 관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경계점의 어떤 좌표를 등록할 때는 조건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치지역.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치지역에서만 한정해서 비치지역에 한정해서만 등록을 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시험에 지상 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상이 아니고 우리가 아닌 것은 하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부호도하고 부호가 들어가거든요. 부호도하고 부호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여기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뭐 뒤에 나오겠지만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도면 번호도 들어가거든요. 여기는 안 들어가고요. 또한 이런 것도 역시 소유자라든지 기타적인 내용은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설명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떠한 필지에 건물이 이렇게 있더라 이겁니다.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건축물에 걸려서는 안 돼요.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건축물에 걸려서는 아니 되는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도 있더라 이겁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도 있더라. 앞자리 따서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판공도도. 이렇게 기억하십니다. 판공도도. 여기서 판은 무엇이다? 판결. 판결을 받으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공은 공공, 사업 등으로 인해서 몇 개의 지목으로 되는 경우에 8개의 지목으로 되는 경우. 여기서 말하는 8개의 지목은 무엇이다? 좀 전에 우리 지목할 때 제가 언급 한번 해드렸잖아. 천수가 유학 가서 철도를 구제했다. 천수, 유학, 철도, 구제. 천수, 유학, 철도, 구제. 하천, 수도용지, 유지, 학교용지, 철도용지, 도로, 국어, 제방. 이렇게 8가지의 지목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건물에 걸려도 분할을 해주겠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도시개발 사업에서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고자 분할하는 경우 도시군 관리계획선. 도시군 관리계획선에 따라서 토지를 무엇하는 경우에 분할을 하는 경우 이렇게 판, 공, 도 4개의 경우에는 무엇이 가능하다? 건축물에 걸려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념 플러스에 보시면 이거죠. 개념 플러스는 뭐냐면 지상에 뭐를 설치하고 지상의 경계점 표지. 지상의 경계점 표지를 무엇하고 설치하고 분할할 수 있는 경우. 이런 경우인데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부분은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고 분할할 수 있는 경우는 결과적으로 분할 대상인 거거든요. 아닌 것은 하게 되면 일단은 판결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조문상에. 판결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 체크하시고요. 8개의 지목이 아닌 다른 지목이 들어가면
다른 지목이 들어가면 틀렸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지상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고 분할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하면은 분할 대상이 아닌 거. 분할 대상이 아닌 것을 찾으시면 돼요. 이렇게. 아시겠죠?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다시 한번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가 경계입니다. 지금 설명한 내용들은 모두 다 여러분들 시험에서 나왔던 내용들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역시 경계도 마찬가지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경계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은 다 나왔어요. 경계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은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역시 기출문제를 통해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24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뭐가 나와요? 면적이 나오죠. 면적에 대한 부분을 지금부터 제가 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면적. 자, 면적이란 지적 공부에 등록된 수평면상의 넓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면적 보시면 면적이란 우리 토지의 등록 단위를 무엇이라 그래요? 토지의 등록 단위를 필지라고 하잖아. 이게 필지죠. 토지의 등록 단위를 무엇이라 한다? 필지라고 하는데 이 필지의 넓이를 무엇이라 한다? 면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도면 이렇게 있으면 이 거리는 수평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 거리는 무슨 거리다? 수평거리를 등록하도록 돼 있어요. 수평거리를. 그럼 우리가 필지가, 그러니까 어떤 경사지가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도면에 등록되는 거리는 수평면에 투영된 요 길이란 말이에요. 수평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경사면적이다 그러면 틀려요. 넓이인데 무슨 면적? 수평면적이다. 이렇게 수평면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수평면적 이렇게 표현이 딱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 밑에 뭐가 나오냐면은 면적의 표시가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같이 면적은 제곱미터죠. 면적의 단위는 무엇이다?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이더라 이겁니다. 뭐라고 나오면 틀려요? 당연히 평이다 라고 나오면 틀립니다. 1975년도까지 우리가 1975년도까지는 면적을 토지대장에는 평으로 썼고 임야대장에는 무단위로 썼어요. 그때 결과적으로 75년도까지는 채권법의 단위를 썼다라는 거죠. 평단위로. 근데 75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면적은 미터법으로 개정이 돼요. 이런 식으로. 제곱미터로 언제부터? 1975년도. 그럼 이때 평을 제곱미터로 어떻게 환산해야 되겠죠. 곱하기 얼마를 하면 돼요? 곱하기 121분의 400을 하게 되면 평단위를 제곱미터로 무엇을 하는 것이다? 평단위를 제곱미터로 환산하는 거예요. 이때 평을 제곱미터로 환산을 할 때는 면적 측정 대상이다 아니다? 면적 측정 대상이 아닌 거죠. 단위만 바꾼 겁니다. 우리 골프 치시는 분들은 뭐 300야드다라고 하는데 300야드는 몇 메타예요? 300야드는 거의 300m 정도 되겠죠. 얼추 290 몇 메다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평을 제곱미터로 환산하는 것은 면적을 측정하는 것은 단위만 바꿔주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시험에 한번 나왔었죠. 참고적으로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고 요 값이 교재 나와 있는 것처럼 요 값이 3.3058이에요. 이 값이 얼마다? 3.3058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에 요 필지의 넓이를
이 넓이를 무엇이라 면적이라고 하죠. 그 면적을 측정하는 대상. 면적 측정 대상 이렇게 나옵니다. 면적 대상에서는 핵심이 바로 뭐냐면 면적 측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을 구별하는 겁니다. 면적 측정의 대상은 측정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요거를 찾는 것이다. 법에 보면 우리 요약집이다 보니까 이제 간결하기 때문에 나와 있지 않는데 면적 측정 대상은 이거예요. 세부 측량을 무엇하게 되면 세부 측량을 실시를 하게 되면 필지마다 면적을 무엇을 해라? 세부 측량을 했을 때는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해라 이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세부 측량을 실시를 한 것이 하게 되면 면적 측정 무엇이 된다? 대상이 되는 거고요. 면적 측정 대상이 되는 것이고 세부 측량을 실시를 하게 되면 면적 측정을 해야 되는 거고 세부 측량을 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측량을 하지 않았다면 면적 측정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죠. 토지에 무엇이 발생했다? 토지에 이동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여기서 토지가 이동이 되면 조사 또는 무엇을 하냐면 조사 또는 측량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죠. 조사는 측량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면적을 측정하지 않는 거고 측량을 한 것은 세부 측량이니까 이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면적 측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무엇이다? 합병이에요. 합병하고 그 다음에 무엇? 합병하고 지목을 무엇하는 것? 변경하는 것. 이게 대표적으로 무엇이다? 면적 측정 대상이 아닌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세부 측량을 실시했을 때는 필지마다 무엇을 면적을 측정하는데 여기에 무슨 규정이 있어요? 예외 규정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 예외 규정이 바로 뭐냐면 경계보건 측량하고 지적 현황 측량이에요. 경계보건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 경계보건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은 세부 측량을 하는 대상이지만 별도의 뭐를 측정하지 않는다? 면적을 측정하지 않습니다. 또 여기에 또 무슨 규정이 있어요? 예외다 이렇게 보면. 즉 뭐냐면은 그러니까 단순하게 시험에 경계보건 측량, 지적 현황 측량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면 면적을 측정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만약에 꼬리의 말에 뒷말에 면적 측정을 경계보건 측량 시 지적 현황 측량 시 면적 측정을 수반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이때는 면적을 측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면적 측정 대상이냐 아니냐를 고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대부분 답이 뭐예요? 합병이에요. 그거 없으면 뭐 찾으면 돼? 경계보건, 그 다음에 지적 현황, 가끔가다 위치정정. 아직까지는 제 기억으로는 위치정정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근데 위치정정은 측량을 하지 않거든. 그렇기 때문에 면적 측정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왜 위치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면적을 측정하지 않냐면 이런 개념이에요. 도면이 이렇게 있으면 경계를 등록을 했어. 도면에 등록을 했어. 이렇게. 근데 위치를 잘못 등록했네. 여기에다 등록해야 될 것을 여기다 등록을 해버린 거예요. 필지는 크기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거 말소하는 거 이렇게. 그러면 이 면적과 이 면적 같다라 단순히 위치만 이동하는 거거든요. 됐죠? 이렇게. 세부 측량을 실시했을 때는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해라. 굉장히 중요한 지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면적을 측정하는데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면적을 측정할 것이냐.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면적을 측정하냐면은 경계가 이렇게 도회적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하고 경계가 이렇게 좌표로서 경계점이 이렇게 좌표로서
표현되는 이렇게 나타내는 지역이 있겠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 필지의 면적을 좌표 갖고 구하는 겁니다. 그걸 무엇이라 그래요? 좌표 면적 계산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좌표 면적 계산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맨 아래쪽에 나와 있죠. 이 필지는 좌표를 모르니까 별도로 면적을 측정하는 장비가 있어요. 조그만 소형 장비가. 우리 전자면적 측정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자면적 측정기법. 좌표면적 계산법하고 전자면적 측정기법에 의해서 면적을 측정하는데, 여기서 시험에 나왔던 거, 경계점을 좌표로서 우리가 표현하려면은 경위 측량이라고 하는, 경위의 측량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측량을 하게 되면, 이 경위 측량에 의해서 측량을 하게 되면 경계점이 무엇으로 등록이 된다? 좌표로 등록이 돼요. 이때 경계점이 좌표로 등록이 되면 면적은 무엇에 의한다? 좌표 면적 계산법에 의한다 이겁니다. 근데 시험에 경위를 가지고 세부 측량했을 때는 이 필지의 면적은 전자면적기에 의한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었죠. 조심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면적을 측정 대상이 선정이 되면 이렇게 전자면적 측정기라든지 좌표면적 계산법에 의해서 면적을 측정을 해요. 그리고 나서 면적을 이제 무엇을 하냐면은 면적을 등록을 해야 되겠죠. 면적을 등록을 하는데 면적은 어디에 등록이 된다? 면장에만 등록된다. 자, 면적은 어디에 등록이 돼요? 장에만 등록된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장은 바로 뭐냐면, 지목할 때 설명해 드렸죠. 토지대장하고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장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 면적을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단수 처리가 필요해요. 단수 처리가 하는데 측량 계산이 단수 처리를 끝수 처리다. 끝수 처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 거죠. 이렇게 딱 두 개로 나눕니다.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하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치적.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치적하고요. 나머지 원칙, 이쪽이 원칙이에요. 그럼 이쪽은 보통 얼마를 의미하는 거냐면 1000분의 1, 1200분의 1, 2400분의 1, 3000분의 1, 6000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아무래도 600분의 1, 이쪽에 있는 축척보다는 600분의 1이라든지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이 훨씬 더 경계점이 정밀해요. 따라서 등록 자릿수를 봤을 때 얘가 훨씬 더 정밀하거든요. 여기선 그래서 제곱미터 이하 몇 자리로 한 자리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제곱미터 이하 몇 자리로 한 자리로 등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등록이 돼요? 제곱미터 단위로 등록이 되는 겁니다. 즉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라는 소리는 이렇게 돼. 0.1, 0.2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한다라는 거고요. 제곱미터 단위로 등록한다는 소리 이렇게 1, 2, 3 이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자, 이때 0.1을 쳐다볼 것. 600분의 1인 지역하고 경계점 좌표 등록 비적은 0.1을 쳐다볼 것. 여기서는 몇을 쳐다본다? 1을 쳐다볼 것. 즉 600분의 1하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치적에서 면적을 측정을 했더니 0.1보다 작은 값이 나왔어요. 얼마로 등록한다? 0.1로 등록합니다. 최소 등록 면적이 되는 거예요. 자, 나머지 이쪽, 이게 원칙이거든요. 법상으로는.
이쪽에 해당이 되면은 1보다 작은 값이 나왔을 때 얼마로 등록한다? 1로 등록을 하는 겁니다. 자, 제곱미터 이 한 자리니까 여기까지 등록을 요 제곱미터 한 여기까지죠. 다음 수를 보는 거. 얘를 0.05를 무엇하게 되면 0.05를 초과했을 때는 올립니다. 그런데 0.05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자, 여기서 0.05를 초과했다는 소리, 여기가 여기까지 구하는 거죠. 그 다음 수가 6, 7, 8, 9였대. 6, 7, 8, 9였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요 값을 1이면 2로, 2면 3으로, 3은 4로 이렇게 올리라는 소리고요. 미만이었다는 소리는 요게 431이었다는 소리야. 431이면은 이 값을 그냥 버리는 겁니다. 버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0.05를 초과하거나 0.05 미만에도 걸리지 않았다. 정확히 얼마일 때 0.05이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0.05는 초과도 아니고 미만도 딱 걸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요 앞에 있는 수, 요 숫자가 0 또는 짝수일 때는 0 또는 짝수일 때는 버리고 이 값이 홀수일 때는 어떻게 하자? 홀수일 때는 올려줘야 된다 이겁니다. 즉 얘가 1이면 얼마로? 2로. 2면 그대로 2로 버리는 거니까. 3이면 4로. 4면 그대로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은 절차를 따라가요. 여기 1, 2, 3, 4로 등록하는 거니까 0.5까지 여기 0.5를 0.5 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어떻게 하고? 올리고 0.5 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버리고 정확히 0.5인 경우에는 요 숫자가 0 또는 짝수일 때는 버리고 홀수일 때는 올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축척이 600분의 1인데 항상 이러한 문제가 나오면은요. 이러한 문제가 나오면은 조건이 측정 면적이 주어져요. 측정 면적이 주어지고 그리고 얼마로 결정할 것이냐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결정을 해서 등록을 할 것이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자, 이쪽 한번 볼게요. 자, 600분의 1이거나 경계점 좌표도로 비쪽에서 측정 면적이 만약에 14.46이다. 그럼 얼마로 등록을 해야 돼요? 14.5로 등록을 해야 되겠죠. 여기까지 등록하는 거니까. 5를 초과했잖아. 0.06이니까. 그죠? 올려줘야 되겠죠. 14.32면 얼마로? 14.3으로 등록하는 거고 14.45면 걸쳤죠? 앞자리가 짝수죠? 버리는 거야. 14.4로 14.35면 걸쳤죠? 홀수죠? 올려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해서 등록하는 거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14.6이면 15로 초과했으니까 14.4면 14로 13.5면 걸쳤죠? 짝수 홀수죠? 올려줘야 돼요. 14.5면 걸쳤죠? 짝수죠? 버립니다. 이렇게 결정하는 거죠. 됐나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단수 처리를 이제 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렇게 해서 면적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면적도 보면 시험에 나오는 게 이쪽에서 가장 잘 나와요. 그리고 면적을 측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측정 대상을 고르는 문제도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죠. 자, 이번 시간에는 3개란 겁니다. 지목, 면적, 경계. 여기서 최소한 3문제가 나와요. 지목은 큰 틀에 대해서만 정리를 했고 28개의 법정 지목은 기본 강의나 개념 쪽에서 여러분 꼭 다시 한번 찾아서 그 부분 1시간 정도 분량이 되니까 그 부분 꼭 찾아서 들으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제 3장 지적 공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 합니다.